안녕하세요. 연료절감기 사기꾼들의 궤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격체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붕어도 생쥐도 아니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못에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붕어가 미끼를 물고 낚시꾼에게 잡혀갑니다. 그 옆에 물고기요. 또 낚싯대를 들이우면 붕어가 또 그 먹이를 물고 또 잡힙니다. 그래서 낚시꾼에게 계속 잡히게 되죠. 자, 사람은 옆에서 죽어나간다 그러면 위협을 느끼고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붕어는 그것이 죽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입 앞에 있는 미끼를 물게 됩니다. 그것이 붕어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생쥐요. 냄새가 나죠. 먹잇감이 있죠. 그러면 지듯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생쥐가 지듯에 잡혀가지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덧을 갖다 놓으면 또 그 당시에 있던 생쥐가 그 먹이를 탐하다가 또 지덧에 갇힙니다. 해서 쥐구멍 앞에다가 며칠을 두게 되면 그 구멍에 있는 생쥐는 다 잡힙니다. 사람이라면 잡히겠어요? 해서 붕어도 생쥐도 아니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연료절감기를 구매하시죠. 연료절감기 뭡니까? 장착만 하면 연료가 절감된다고 하는 연료절감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낚싯밥에 밑밥을 먹든 지덧에 잡히든 간에 장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장착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됐어요. 자기 만족만 하면 됐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동일한 코스를 운행하고 주유량으로 체크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의를 제기하죠. 그런데 성적서나 특허에 보면 홍보 어물이 있지 않습니까? 1% 2%도 아니에요. 20% 30% 절감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효과 있다 2% 효과 있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기름이 더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서나 특허 서류에 홍보물 10% 20% 30%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다 하면 사기꾼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료절감기를 만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료절감기 판매자가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기꾼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딱 됩니다. 자,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이 된다는데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 하면 정상적인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고객님,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불량품이 장착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착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즉시 출장 가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한 효과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꼽아주든지 붙여주든지 그죠? 현장 출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합니다. 안 하면 뭡니까? 반품하든지 말든지 니 말고 붕어도 많고 생쥐도 많아. 먹기 싫으면 토해내.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 논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팔고 있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자, 효과가 없다 했을 때 무조건요 효과 나오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연료절감기 판매자입니다. 그런데 효과 없으면 아 몰라 이러면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장착만 하면 효과가 있다 했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 클레임을 없애기 위해서
더 오래 타봐라.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길에 발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다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습관을 바꿔라. 탄력 주행을 해라. 공회전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같이 밟고 다니면 기름 절약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뭐냐고요? 이 답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오래 타라. 연료절감기라 그러면 장착하자마자 비포 애프터가 바로 돼야죠. 장착 전, 장착 후 연비 차이가 바로 나야 됩니다. 시간을 기다려서 효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자,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이슈가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엔진 상태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게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요. 외부 온도, 그 다음에 날씨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연료절감기 업체 사람들이 기다려봐라, 오래 타보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계절만 잘 타면 됩니다. 계절만 잘 타면 이놈의 연비라는 놈이 자동차에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되면 연비가 제일 안 나오는 조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을 켜게 되죠, 승용차. 당연히 연비가 바닥입니다. 바닥이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면 연비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을 안 쓰잖아요. 또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잘 나와요. 자, 1년 중에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달은 몇 월달일까요? 5월달입니다. 비만 안 오면 5월달 연비가 제일 잘 나온다고요. 날씨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량도 적절하고 해서 연비가 잘 나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습도가 조금만 있으면 연비가 더 잘 나오겠죠. 자, 날씨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료절감기 판매업자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달, 8월달 팔면 돼요. 그러면 효과가 잘 나오죠.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연비가 쭉 올라가고 12월달 좀 처집니다. 날씨 연비가 있어요. 그러면 연료절감기 업자들이 또 좋은 달이 언제입니까? 12월달에 달면 좋아요. 12월달, 1월달 달면 좋아요. 그러면 12월달, 1월달 연비가 처지니까 3월, 4월, 5월까지 연비 올라갑니다. 운전자하고 상관없어요. 날씨 연비, 계절 연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더 타봐라 했을 때 그 기간에 걸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료절감기 업자가 5월달에 장착했다, 10월달에 장착했다 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해서 더 타봐라 이런 말장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리막길에 발 떼라. 안 죽으려면 다 발 떼고 있어. 그런데 평길 비슷한 내리막길에 자꾸 발 떼라 그러는데 그 메뚜기 운전 해봐야요. 운전자들이 잘하는 운전자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은 운전 방법입니다. 내리막길에 발 떼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마구잡이 밟고 댕겨다가 내리막길에 발 떼고 좀 쉬는 시간 있죠. 악셀에다 괴롭히지 않는 시간, 푹푹 밟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럼 절약될 거 아니에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속 110km, 120km 당기는 사람한테 90km 가라, 80km 가라. 당연히 절약되죠. 운전 습관을 바꿔라. 어떻게 차분하게 댕기라, 밟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탄력 주행해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납니까? 연료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료절감기 효과일까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고객님 불량품이 장착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즉시 출장 가서 정상적으로 효과가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구입한다 생각했을 때 연료절감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주 담백해집니다. 만약에 에어컨을 사서 에어컨을 켰어요. 찬바람이 안 나와. 그러면 더 써봐야 될까요? 더 써보면 찬바람이 나옵니까? 에어컨 가스가 충전이 안 돼가 있을 때 에어컨을 더 쓰면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연료절감기 판매업자라 그러면 사장님 창문 열고요.
부채로 좀 붙이고 계세요. 그러면 효과 나올 수 있어요. 맞아. 지원하겠지. 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선풍기를 샀어요. 선풍기 1단, 2단, 3단 있는데 그러면 나는 3단을 원해. 그런데 3단을 눌리는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듯 마는 듯 미풍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장났어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AS 해주세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판매업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고객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비싸니까 택배로 보내주시면 신품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기본이죠. 자,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를 사놔 놓고 전기를 꼽았는데 냉장실의 온도는 미지근해. 냉동실의 온도는 냉장고 수준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장났다고 난리를 치면서 부르겠죠. 그러면 해당 메이커 AS팀에서 바로 출장 안 옵니까? 바로 출장하죠. 그게 AS예요. 연료절감기 업체에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효과 없다고 했는데 반품해주면 될 거 아니야?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맞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거는 100% 사기꾼 수법이에요.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 효과 없다는 걸 알면서 팔고 있다고. 그죠? 효과 없으면 반품해준다, 환불해준다. 그 말 속에는 효과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호불호니까 네가 사보고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독한 마음 먹어야 반품합니다. 한국 사람요 온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연료절감기를 샀는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귀찮다. 그 새끼하고 싸워가지고 돈 받아내려면 혀가 술뚝 빠질 것 같고 또 고소하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아이고 내만 당하고 말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노리는 놈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효과 없으면 반품해준다. 며칠 안에 환불해준다. 그러면 그 애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딱 지나죠? 냉정하게 아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용납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사기꾼들이 잘 사는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붕어도 생쥐도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의 궤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판단해 보시고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된다는 연료절감기를 샀다. 시험 성적서에 몇십 프로 된다. 특허 홍보 자료에 몇십 프로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효과 없다. 그러면 효과 없다고 했으면 자 빨간색으로 간 도어에 타봐라. 학습기간이 필요하다. 내리막길에 밟더라. 천천히 다니라. 운전석감 바꿔라. 탄력주행해라.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님 즉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효과 있는 제품으로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연료절감기를 사는 붕어나 생쥐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